오늘은 한 가족 안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오해와 편견, 그리고 어느 날 드러난 진실로 인해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어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화면을 2번 누르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65의 박정순 씨였습니다. 정순 씨는 젊은 시절부터 고지식하고 남에게 예의와 체면을 강조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아들의 결혼에서도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도연 씨가 데려온 며느리 이서영 씨는 정순 씨가 상상했던 며느리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딘가 차분하고 말수가 적었고 겉보기에는 얌전했지만 속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순 씨는 처음부터 서영 씨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가 서영이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정순 씨는 당연히 간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영 씨는 직업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고 정순 씨는 그것을 숨길 것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석하며 점점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순 씨의 친구 오연희 씨가 집에 놀러 와서 서영 씨를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순아, 아무리 요즘 세상이 달라졌다지만 며느리는 그래도 살림도 좀 알고 음식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 애는 얼굴은 멀쩡한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것처럼 생겼네. 연희 씨의 이 한마디는 정순 씨의 의심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서영 씨는 이를 핑계로 집안 행사에 자주 늦거나 못 오는 경우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정순 씨는 이를 빙자해서 시댁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점점 마음을 닫았습니다. 도연 씨는 양쪽에 끼어 늘 눈치를 봤지만 두 사람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몰라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흘러갔고 정순 씨는 서영 씨를 향한 불만을 쌓아두다 결국 어느 날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도연 부부가 주말에 정순 씨 집으로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서영 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정순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영아, 너는 시댁에 오는데 왜 항상 늦니? 내가 우리 집을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알겠다. 서영 씨는 고개를 숙이며 정순 씨의 말에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일정이 조금 늦어져서 그러나 정순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습니다. 무슨 병원 일정이 그렇게 바쁘다는 거니? 너 같은 처지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도연 씨가 당황해 엄마 그러지 말아요라고 말했지만 정순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내가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 며느리는 집안일도 해야 하고 시댁에도 예의를 갖춰야지. 그런데 내 아내는 늘 바쁘다, 늦는다, 시간이 없다 이러기만 하고 정말 간호사인지 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 말에 서영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는 듯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잘 들으시지 않으실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자 정순 씨는 건방지다라는 생각이 들어 더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봐라, 도연아. 봐라. 말투 좀 봐. 저런 식이니까 내가 더 못 믿는 거야. 어디서 배운 말투인지 간호사면 간호사답게 좀 살지. 그 순간 도연 씨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서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미소만 얇게 지었고 그 표정은 마치 이 상황을 어떻게든 넘기겠다는 담담한 의지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영 씨는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해외에서 의대와 병원 경영을 전공하고 돌아온 의료 전문가였고 곧
오픈 예정인 새로운 종합병원의 실질적 설립자이자 병원장 자리로 내정된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오직 몇 명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중 한 명이 내과 과장 박은호 씨였습니다. 은호 씨는 서영 씨의 능력과 전문성을 높게 평가하고 언제나 존중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계속해서 서영 씨를 낮게 평가하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는데 제발 시댁을 좀 챙겨라. 도연이는 회사 일도 많고 엄마 챙기기 힘든데 너라도 좀 도와야지. 서영 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씨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예의 바른 척하는 것 같다고 느꼈고 서영 씨가 얄밉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순 씨는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러움과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고 이 사실을 들은 도연 씨는 너무 놀라 서영 씨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서영아, 큰일 났어. 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셨어. 그 말에 서영 씨의 표정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정순 씨를 미워한 적이 없었고, 비록 오해와 편견을 겪어왔지만 시어머니라는 존재를 진심으로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서영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정순 씨가 실려간 병원은 바로 서영 씨가 곧 원장으로 취임할 예정인 새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영 씨는 정순 씨의 병실 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곧 정순 씨의 눈앞에서 모든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순간이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서영 씨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님을 환자로 대하겠습니다.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의사로서. 박정순 여사는 며느리 이서영 씨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리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하객석에서 속삭이듯 말했지만 분명히 들리게 흘렸던 말, 간호사라면서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저렇게 똑바로 서 있는지 모르겠네. 그 말은 서영에게도 옆에 있던 도연에게도 깊게 박혀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날을 망치기 싫어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흐를수록 박정순 여사의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영 씨가 명절에 찾아와 정성껏 음식을 하고 집안을 치우고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들까지 꼼꼼하게 챙겼음에도 박정순 여사는 늘 못마땅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서영 씨는 손이 왜 이렇게 느려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굼뜨면 환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고 꾸짖듯 말하곤 했습니다. 도연 씨가 엄마 서영이 오늘도 밤새고 왔어요. 조금만 쉬게 해주세요. 하고 중재하면 박정순 여사는 도연을 노려보며 너는 내 아내 편만 들지? 내가 틀린 말했니?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나는 평생 집안 살림도 하고 남편도 모시고 아들도 키웠다는 잘난 체하는 기운이 담겨 있었고 서영 씨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투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점점 더 자주, 더 깊게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갑작스러운 방문을 예고도 없이 시어머니가 하고 도연 부부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서영 씨, 문 좀 빨리 안 열어요? 하고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 씨는 회의로 인해 새벽까지 병원에 있었고 막 눈을 붙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박정순 여사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아휴, 얼굴이 왜 그래요? 잠은 충분히 자고 다녀야지 얼굴이 사람이 아니네. 그 말은 누가 들어도 비아냥이었고 옆집 사람에게조차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말투였습니다.
도연 씨가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박정순 여사는 마치 그날을 기회로 삼은 듯 더 심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서영 씨, 내가 그래서 간호사들은 싫다니까. 맨날 피곤하다 힘들다. 그게 무슨 직업이에요? 진짜 의사도 아니고. 그냥 의사 보조하는 건데 왜 이렇게 티를 내는지 모르겠네요. 그 말은 서영 씨의 가슴을 깊게 후벼 파는 말이었습니다. 서영 씨는 자신이 간호사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인정받은 의사이며 최근 태림종합병원 내과센터 원장으로 임명된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와 조용히 신분을 재정비하는 기간이었고 정식 발표 전까지는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는 병원 측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영 씨는 억울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박정순 여사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웃이자 오랜 친구인 오연희 씨가 함께 따라왔던 겁니다. 오연희 씨는 처음부터 서영 씨를 내려다보는 듯한 눈빛으로 보며 정순아, 내가 말했잖아. 요즘 애들은 철도 없고 매너도 없다고. 간호사라면 일도 고되다던데 저렇게 피곤한 티를 내면 누가 좋아하겠니? 하고 거들었습니다. 박정순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그 말에 동조하며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우리 도연이는 회사에서 잘 나가는데 이런 아내 만나서 고생만 하네, 고생만. 도연 씨는 듣고 있다가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서영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그러나 박정순 여사는 아들이 말할수록 더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알아? 시어머니인 내가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하는 말이지. 서영 씨는 눈을 들어 시어머니의 시선을 마주하려 했지만 그 눈빛은 이미 멸시와 무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너 같은 게 우리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꾹 참아온 감정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서영 씨는 또 한 번 삼켰습니다. 자신이 화를 내면 역시 며느리가 버릇없다는 말만 돌아올 것이고 나중에 회장실에서 발표될 원장 취임식까지도 영향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점심을 먹는 동안에도 박정순 여사는 계속해서 서영 씨를 비난했습니다. 서영 씨는 반찬 하나 해도 간이 들쑥날쑥이에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집안일은 아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도연이는 결혼해서도 집에서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살겠네. 그러자 옆에 있던 오연희 씨가 또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정순아. 내가 보니까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모시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 예전 같으면 큰절만 해도 고마워해야 할 판이야. 서영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흔들리는 것이 도연 씨 눈에도 보였습니다. 도연 씨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으며 이제 그만 먹자. 쉬고 싶은데 하고 말했지만 박정순 여사는 또 이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봐라, 내가 뭘 했어. 기껏 밥 차렸더니 조금 먹다가 못 먹겠다잖아. 힘든 일 한다고 티만 내고 말이야. 그 순간 서영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일어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참기만 하던 자신과는 다른 결의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의는 말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영 씨는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정순 어머님, 오늘 제가 부족해서 실망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머님께 소홀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일과 맡은 책임 때문에 힘든 날도 있지만 항상 성심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정순 여사는 그 말을 듣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성심껏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결과가 중요한 거지. 서영 씨는 아직도 우리 집에 어울리려면 한참 멀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분명한 공격이었고 서영 씨는 그 순간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순 여사는 갑작스러운 복통과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놀란 도연 씨가 서영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서영 씨는 즉시 상황을 판단하며 병원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순 여사는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서영 씨, 당신이 나를 돌본다고? 당신이 간호사면 뭐든 다 아는 줄 알아요? 그 손으로 나 건드리지 마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마지막까지 서영 씨를 무시하려는 것이었지만 그 순간 서영 씨의 표정은 처음으로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그런 말씀하실 시간 없습니다. 제발 제 말을 따라주세요. 지금은 환자이시고 전 의료진입니다. 그 단단한 목소리는 박정순 여사를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가족 사이의 긴장된 공기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영 씨의 진짜 정체와 능력이 드러날 날이 단숨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정순이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병실 안에는 링거줄이 천천히 떨어지는 소리와 복도에서 들려오는 카트, 바퀴 소리만이 잔잔하게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베개를 조금 높게 세우고 상반신을 기대고 앉아 있었고 옆에 놓인 테이블에는 아침 식사 트레이가 비워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몸이 무겁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처음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와 비교하면 훨씬 안정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몸이 나아질수록 마음속에서는 다른 불편함이 자꾸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워있는 이 병원이 며느리 이서영이 다닌다는 병원이라는 사실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간호사 하나 제대로 된 데 다니긴 했네 하고 혼잣말을 하며 박정수는 상반신을 조금 더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이서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하얀 가운을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환자 차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밤새 어떠셨어요? 숨 차시거나 가슴 불편하신 건 없으셨어요? 이서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정수는 딱딱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뭐, 그럭저럭 했어. 그런데 여기 병원 밥은 왜 이렇게 싱거워? 나를 환자로 보는지 죄인으로 보는지 모르겠다니까. 이서영은 웃음을 살짝 지으며 염분 제한이 있으셔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호사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머님 입맛에 너무 안 맞으시면 조금 조절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박정수는 그래. 그런 건 내가 알아서 좀 챙겨봐. 괜히 내가 말하면 또 뭔 잔소리를 듣는지 몰라. 라고 하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며느리를 향한 고마움과 동시에 여전히 간호사 정도로만 보는 태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뒤 복도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순아, 여기 맞지? 문이 열리더니 오연이가 꽃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연이는 늘 그렇듯 화려한 무늬가 들어간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잘 포장된 과일 바구니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 연희야. 어떻게 시간을 냈어? 박정순이 반가우면서도
약간 기운 없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오연희는 침대 쪽으로 다가와 꽃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야, 내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있어? 나 아니었으면 누가 이렇게 꽃이라도 들고 와 보겠니? 아이고, 얼굴이 많이 상했네. 많이 놀랐겠다. 그러면서 슬쩍 이서영을 훑어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 여기가 그 며느리 간호사 다닌다는 병원이구나. 너 며느리가 여기 있다며? 어디 있나 했더니 설마 박정순이 괜히 목을 한번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얘가 우리 서영이야. 여기서 일한다니까 좀 챙겨줄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바쁜 척 돌아다니기만 하지 내가 뭘 보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눈빛에는 어딘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묻어났습니다. 오연희는 이서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일부러 더 크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간호사면 든든하긴 하겠다. 정순아. 그래도 뭐 의사보다는 한참 아래 아니니? 요즘은 간호사들도 잘 나간다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서열이 있지. 그치, 며느리 씨? 이서영은 순간 가슴이 쿡 하고 찔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라디오 사연 속 주인공처럼 감정을 바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친구분이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이서영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이 더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수는 친구 앞이라 괜히 체면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그래, 서영아. 너도 여기서 일할 때는 사적인 티 너무 내지 말고 다른 환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적당히 해. 괜히 시어머니 챙긴다고 티 내다가 너도 불편해질 수 있어. 라는 말 속에는 나는 널 그저 병원 직원 중 한 명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오연희는 박정순의 말을 거들며 그래, 그래. 며느리도 회사 다니면 회사 사람이고 병원 다니면 병원 사람이니 괜히 가족 티 내다가 문제 생긴다. 그냥 다른 환자들처럼 똑같이 대해줘요. 너무 잘해주면 또 다른 환자들이 뭐라고 하지. 라고 말을 보탰습니다. 이서영은 그 말들을 조용히 듣고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서늘한 바람이 스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표정은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네, 어머님. 오늘 오후에는 심장 초음파 추가 검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사하실 때 불편하시거나 긴장되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검사 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온 뒤 이서영은 잠깐 벽에 등을 기대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원장님 괜찮으세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서영은 서류철을 다시 가슴에 안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병동 일정은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박정순 어르신 검사는 제가 직접 설명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가까이 있던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께 아직 원장님 신분 말씀 안 하셨죠? 어제도 계속 우리 며느리는 간호사라고 하셔서 다른 보호자분들이 조금 놀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서영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직은요. 어머님이 조금 더 안정되시면 그때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몸이 먼저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알 수 없는 찌릿한 감정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도연이 회사에서 급히 시간을 내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 오늘은 좀 어떠세요? 라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박정수는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한결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도연아, 네가 오니까 살겠다. 엄마가 여기서 얼마나 답답한 줄 아니? 병원이라는 데가 다 그렇지 뭐.
김도연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검사 결과는 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영이가 계속 체크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박정순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며느리 편만 드니? 서영이가 간호사니까 이런 데는 좀 잘 알겠지. 그렇다고 내가 편해진 건 아니야. 집에서도 내 말은 안 듣고 여기서도 똑같아.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야 하니?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오연이가 다시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도연아. 내 엄마가 여기서 얼마나 섭섭했겠니? 며느리가 여기 다닌다길래 친구들한테 자랑도 좀 해볼까 했더니 정작 병실에서는 간호사 하나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게 만들고 말이야. 김도연은 두 사람의 말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서영이도 여기서 맡은 일이 많아서 그래요. 어제도 늦게까지 회의 있다가 겨우 들어왔습니다. 원래 이 병원에서 중요한 일들 많이 맡고 있다면서요. 그러자 박정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중요하다 하는데 결국 내가 보는 건 간호사 며느리뿐이야. 어제도 병원 사람들이 서영이한테 원장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긴 한데 아마 진짜 원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인 것 같더라. 요즘 사람들 왜 이렇게 과하게 떠받드는지 모르겠다니까. 이 말에 오연이가 크게 웃었습니다. 야, 정순아. 설마 며느리가 진짜 원장님인 줄 아는 건 아니겠지? 아유, 그럴 리가 있니? 요즘은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도 대표님, 원장님 소리 하면서 비위 맞추는 세상이야. 간호사들한테 원장님 이렇게 부르면 진짜 원장님이 좋아하겠지. 김도연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사실 얼마 전 병원 홈페이지를 보다가 이서영 병원장이라는 이름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영이 여러 해 동안 해외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와 새로 설립된 이 종합병원의 의료원장을 맡았다는 사실을 그는 결혼 후 꽤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영은 어머님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말아주세요. 어머님이 저를 편하게 느끼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부탁했고 그는 그 부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그 비밀이 그의 가슴을 계속 눌러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쨌든 서영이가 여기서 많이 신경 쓰고 있으니까 너무 타박하지 마세요. 검사 다 끝나고 나면 그때는 엄마도 알게 되실 거예요. 왜 제가 서영이를 믿는지.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순의 심장 초음파와 추가 혈액 검사 결과를 들고 박은호 과장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박은호는 차트를 들고 병실 문을 두드린 뒤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박정순 어르신, 검사 결과가 나와서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는 부드럽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정순은 아이고, 선생님. 바쁘신데 이렇게 또 오셨어요. 라고 하며 상반신을 조금 더 일으켰습니다. 박은호는 침대 옆으로 와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요. 다행히 심근에 큰 손상은 없으셨습니다. 다만 심장이 장기간 부담을 받아오셔서 앞으로 생활 습관을 많이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약물 조절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박정수는 그의 설명을 듣다가 슬쩍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기 우리 며느리가 여기 간호사로 있다 아닙니까? 그 애가 뭐 좀 도움은 되겠지요? 그러자 박은호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며느님이요. 내 이 병원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십니다. 어르신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서영 원장님의 판단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박정수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듯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박은호는 순간 말을 멈추고 이서영의 당부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님께서 천천히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치료에 집중해 주세요. 라고 말하던 서영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 예. 이 병원 원장님 말씀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어르신 상태 많이 챙기고 계십니다. 며느님께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십니다. 박정수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요? 뭐, 그래도 며느리가 여기 있다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이기는 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은호는 더 말을 이어가진 않았지만 병실을 나가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아시게 되시겠지요, 어르신. 그동안 며느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도 함께 떠오르실 겁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사건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이서영은 회의실에서 주요 의료진들과 병원 운영 관련 회의를 마치고 막 일어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간호부에서 한 간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허겁지겁 회의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위 병동 쪽 승인과 서류에 원장님 직인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해서요. 지금 박정순 어르신 병실 쪽 담당 간호사 선생님이 급히 요청하셨습니다. 가능하시면 바로 사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서영은 시계를 한번 보고는 네, 좋아요. 병동으로 가면서 할게요. 서류 가지고 같이 올라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챙겨 들고 간호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한편 박정순 병실에서는 오연희가 또다시 방문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TV에서 흘러나오는 건강 프로그램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야, 정순아. 그래도 너는 며느리가 병원에 다니니까 이렇게 병실도 깔끔한데 배정받은 거 아니야? 오연희가 물었습니다. 박정수는 괜히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뭐. 며느리가 여기 간호사로 있으니까 병실도 좀 좋은 데로 해달라고 했지. 근데도 간호사 같지도 않게 바쁘다 바빠. 하루 종일 얼굴 보기도 힘들어.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병실 문 앞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장님 여기입니다. 박정순 어르신 병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이 문틈 사이로 들어섰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이서영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본능적으로 며느리를 향해 서영아. 또 왔네. 라고 말하려다 간호사가 그 옆에서 허리를 살짝 숙이며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만 사인을 하나 더 해주시면 됩니다. 위 병동 전체 검사 계획서라서요. 이 말이 병실 안으로 또렷하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박정순의 얼굴에서 혈색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연희도 눈을 크게 뜨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원장님이라고 했어? 박정순이 거의 속삭이듯 묻자 오연희가 입을 실수로 틀어막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병실 문 가까이에 서 있던 이서영은 잠시 멈추고 두 사람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 채 서류를 펼치며 여기요. 이서영 병원장님 성함 옆에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류 첫 장 상단에는 또렷하게 인쇄된 글자가 눈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태림의료재단 태림종합병원 병원장 이서영. 이서영은 조용히 펜을 들어 서류에 정갈하게 사인을 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장면을 박정순과 오연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되감기듯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고작 간호사, 의사보다 아래, 원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원장님 소리 듣는 거겠지라고 농담처럼 주고받던 대화들이 모두 하나의 거대한 오해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사실이 마치 벼락처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서영은 사인을 마치고 서류를 간호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네, 이건 바로 행정부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박정순 어머님 상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그녀는 그제야 병실 안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침대 위에 박정순과 옆에 앉아있던 오연희의 표정이 굳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서영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검사 결과 때문에 잠깐 사인할 서류가 있어서 들렀습니다. 오늘은 몸 상태가 좀 어떠세요? 박정수는 입을 때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향해 그동안 무심코 던졌던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는 간호사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지. 며느리는 그냥 조용히 시키는 일이나 잘하면 된다라고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수치심이 몸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연희도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병실에서 나가자 공간 안에는 세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잠깐의 침묵 끝에 박정순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서서영아, 방금 뭐라고 한 거니? 간호사가 원장, 뭐라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영은 조금도 급하게 굴지 않고 조용히 침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침대 난간을 잡고 서서 박정순의 눈높이에 맞춰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차차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내과 진료도 보고 있지만 병원장 업무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태림 종합병원 병원장 이서영입니다. 그녀는 일부러 과장된 태도 없이 그저 사실 그대로를 담담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정순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장면이 뒤섞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오던 날 피곤한 얼굴로도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하던 모습, 집안일을 도우면서도 오늘은 병원에서 좀 일이 많았습니다. 라고 하던 말들, 그리고 자신이 간호사가 무슨 그렇게 바쁘냐. 그냥 의사들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지. 라고 무심코 내뱉었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커다란 잘못된 판단 위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사실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손을 떨며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실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던 며느리를 얼마나 얕보며 대했는지, 그리고 그 며느리가 사실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병원의 수장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오연희 역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영 씨가 병원장이셨어요? 정순아, 너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 그녀의 말은 떨리고 있었고 그동안 며느리를 향해 함께 던졌던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가슴을 치는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서영은 그 모든 표정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서운함과 슬픔, 그리고 작은 연민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어머님께서 저를 부담스럽게 여기실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냥 병원 다니는 며느리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편하게 지내셨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나 봅니다. 박정수는 이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천천히 맺히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실수를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떠오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심장 깊은 곳에서 뜨겁고 무거운 감정이 올라와 가슴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병실 한가운데에는 말로 다 채울 수 없는 침묵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박정순, 이서영, 오연희.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각자의 마음속 소리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가 단지 오해와 갈등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와 용서, 그리고 화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박정순 여사는 며느리 이서영을 늘 비슷한 말투로 대했으며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고작 간호사 정도로 알고 있던 며느리를 가볍게 여기고 있었는데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순 여사는 시장에서 오연희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끝도 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연희 씨는 그 말에 오히려 부추기듯이 정순아, 내 며느리 사람은 얌전한 척하지만 조심해야 한다니까. 간호사라며 그 정도 하는 사람이 어디 대단한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닌데. 요즘 며느리들 무서워하고 말했습니다. 정순 여사는 그 말에 자신감이 더 붙어버렸고 집으로 돌아온 도연에게도 너는 도대체 왜 며느리 편만 드니? 서영 씨는 좀 더 잘해야 한다. 지금도 내가 병원 다닐 때마다 어떻게 마주치는지 모르겠어 하고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도연은 애써 묻어난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 서영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서영이 마음 아파요 하고 말했지만 정순 여사는 한숨을 길게 쉬며 넌 결혼하고도 철이 안 났다. 남편이면 아내만 두둔하는 게 아니라 부모 마음도 헤아려야지 하고 따졌습니다. 이 말을 우연히 들은 서영은 잠시 멈춰섰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그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으며 어머니 드실 만한 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하고 말했지만 정순 여사는 됐어. 속이 답답해서 아무것도 안 먹힐 것 같다 하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던 어느 날 정순 여사는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통증을 느꼈습니다. 도연이 놀라서 서영을 급히 불렀고 서영은 정순 여사의 상태를 보자마자 심장 관련 문제를 의심하며 도연 씨 지금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가셔야 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 정순 여사는 숨이 가쁜 와중에도 간호사가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나는 괜찮아고 말하려 했지만 통증이 심해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그때 서영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 단호함을 보이자 의료진들도 서영의 지시를 자연스럽게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여사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서영을 바라보며 왜 모두가 저의 말을 따르지? 이상하다 하고 생각했지만 통증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곧이어 중환자 검사 과정이 이어지고 담당팀을 이끄는 내과 과장 박은호가 다가왔습니다. 은호 과장은 서영을 보자마자 원장님 도착하셨습니다. 환자 상태는 방금 안정됐습니다.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원장님? 하고 중얼거렸고 그제야 정순 여사는 응급 침대 위에서 힘겹게 고개를 돌리며 원장? 누구? 하고 말했습니다. 은호 과장은 멈칫하며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하고 서영을 바라보았고 서영은 짧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이 병원의 원장입니다. 해외에서 돌아와서 이 병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환자이신 어머니의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편하실 때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순 여사는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뜨고 너 내가 원장이라고? 간호사가 아니라? 하고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영은 정순 여사의 앞에 조용히 서서 내 어머니 제가 간호사였던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유학 후 전문의 과정을 밟고 돌아와 병원 운영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괜히 부담드릴까봐 차마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정순 여사는 혼란과 부끄러움 속에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깜빡이며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은 흔들림 없이 떨림 없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의 건강입니다. 커진 감정도 오해도 치료 뒤에 천천히 풀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를 잘 치료해야만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고는 의료진에게 마지막으로 진료 지시를 내리고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검사실 문이 닫히자 정순 여사는 중환자 침대 위에서 깊은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했던 말들과 행동들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무시했던 날들, 사소한 말로 상처를 줬던 시간들, 간호사 정도라고 판단하며 깔봤던 태도까지 모든 순간이 하나씩 떠올라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도연은 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 서영이가 어머니를 얼마나 신경 쓰고 있었는지 몰랐죠.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서영이는 어머니를 정말 존중했고 마음 깊이 챙겼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정순 여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내가 큰 오해를 했구나. 나는 저 아이를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한참 뒤 검사실에서 나온 서영은 다시 정순 여사 곁에 와서 안정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지만 심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치료를 바로 시작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직접 책임지고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투로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서영아, 내가 너에게 너무하고 말했습니다. 서영은 미소를 잃지 않고 어머니 지금은 치료가 먼저입니다. 다른 말씀은 건강이 나아지면 천천히 들을게요. 어머니의 잘못도 제 잘못도 그때 함께 이야기해 보면 됩니다. 어머니 오래도록 건강하셔야 합니다. 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정순 여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뒤 병실의 조명이 낮아지고 정순 여사가 잠을 청하자 도연은 병실 밖으로 나와 서영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아 정말 고맙다. 어머니를 이렇게 챙겨줘서. 그리고 나도 오늘 내가 얼마나 노력한 사람인지 다시 깨달았다. 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도연 씨. 저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대화를 오연희 씨가 뒤에서 우연히 듣고 있었고 얼굴이 새파래진 채로 조용히 돌아가는 모습도 서영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정순 여사는 치료를 마치고 퇴원 준비를 하던 날 조용히 서영을 불렀습니다. 침대 끝에 앉은 서영을 바라보며 정순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영아,
내가 그동안 너에게 했던 말들 정말 미안했다. 너를 몰라보고 상처 주는 말도 하고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이제야 알겠다.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우리 아들보다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 누구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말을 다 드리지 않았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서로 천천히 알아가고 더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정순 여사는 손을 내밀었고 서영은 조용히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둘의 손이 닿는 순간 정순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정말 고맙다 서영아 앞으로는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어머니가 되겠다. 진심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서영은 온화한 미소를 보이며 어머니 저도 더 좋은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요. 하고 말했습니다. 병실의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빛이 비치며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비추는 듯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그렇게 오랜 갈등 끝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두 사람은 앞으로의 시간을 더 따뜻하게 채워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